우선 오늘은 공지사항이 조금 있어서 관련된 것들 간단하게 얘기하고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빅콘테스트 일정이 떠서 관련된 공지 드려야 하는데요. 우선 올해 빅콘테스트 일정은 저희 보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방학이랑 학기 중에 살짝씩 걸쳐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네. 그리고 올해 빅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제 및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개의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일인 8월 4일에 설명회가 개최되고 아마 오후 2시 정도에 온라인 설명회로 개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8월 7일에 데이터 공개가 되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은 9월 27일에 제출이 마감되는 그런 일정이고요. 네. 상금은 빅콘테스트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우선 내일 온라인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수요 조사랑 어떤 리그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1순위랑 2순위 참가 희망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1순위로 배정을 해드리겠지만 이번에 주제가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좀 팀 배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기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2순위로 배정하되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기랑 30기 같은 경우는 이제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너무 하기 싫다 이런 경우에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이제 회장단에서 상의 후에 대체 업무를 부과하고 면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기까지 활동하시는 학회원분들 중에서도 빅콘테스트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이 많으셔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팀 구성을 하고 8월 6일 일요일 오후 중으로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요. 공지 드리면 바로 다음 날에 데이터가 공개가 되니까 이제 각 조별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콘테스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ESC 활동 자료들을 어떻게 저장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얘기 드릴 텐데 먼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OT부터 3주차 세션까지 업로드 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 제가 3주차를 업로드하지 않아서 2주차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도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ESC 유튜브 계정 참고하셔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마지막 목요일 세션 이후에 일괄적으로 방학 세션 유튜브 정리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itHub 같은 경우는 이번 방학은 사실 과제가 없어서 딱히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우선 GitHub 정리를 마치고 초대를 한 후에 학기 세션 OT에서 GitHub 관련해서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공동 노션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고 아카이브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스터디 같은 것들도 이제 해당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자료 열람을 하게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플랫폼이 노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있고요. 8월 중으로 개설을 할 거고 스터디랑 빅콘테스트 그리고 파이널 프로젝트가 각각 끝난 후에 정리하는 용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쿠빅이랑 연합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스터디 컨퍼런스가 취소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그냥 노션에 정리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통일된 정리 양식은 회장단이 내용 구성을 해서 상의 후에 순차적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번에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그 연고대 실전 창업학회 인사이더스에서 론칭한 동아리 관련 어플리케이션 네티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빨리 좀 깔아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핸드폰 가지고 오셨죠?
핸드폰 켜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들어가셔서 영어로 네티,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한 거 깔라고 강요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저도 깔았고요. 안전하니까 깔아주세요. 그래서 네티라고 검색하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네.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실명제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이상한 거 아니고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그, 동의하라고 막 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드시 전체 동의를 해주셔야지, 그, 사용이 원활하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선택 동의라고 해서 밑에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뜨는 거 그냥 다 무시하고 전체 동의 눌러주시고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름이 네티로 떠서요. 그 닉네임이 네티로 나오고 이걸 수정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든 본인의 이름이 이제 본인의 실명 또는 본인이 입력한 닉네임이 아니라 네티로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해상단한테 이메일이랑 이제 이름 말씀해 주시면은 수합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치되나요? 그래서 가입하시면은 성격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네, 해당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할 아바타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네,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 웬만하면 닉네임 가입하실 때 다 실명으로 해주시는데 이게 닉네임이다 보니까 이전에 만약에 본인의 동명이인이 먼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중복 닉네임 금지라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유롭게 닉네임 설정해 주셔도 뭐 저희가 실명을 볼 수 있으니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학우분이 만드신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정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신청받은 걸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지금 이제 가입하셨으면은 ESC 검색하시고 가입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라운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캐릭터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가입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고 신청 보내주시면 오는 것들 바로바로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연 간 신원 확인도 있고 이게 이제 저희 동아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고대 내 다른 많은 동아리들도 사용하고 있고 또 해당 학회랑 이제 제휴를 맺은 여러 뭐 신촌 인근 뭐 음식점이라던가 스터디 카페, 뭐 일반 카페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이제 저희 프로필 같은 걸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걸 뭐 채용 제한이나 뭐 산학협력 같은 걸로 확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프로필 구체화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네티가 두 분이 계세요. 네티 누구신가요? 또 한 명의 네티가 누구실까요? 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사실 뭐 아예 공지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이 플랫폼으로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카톡이랑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 뭔가 출석부 같은 거라도 조금 이걸로 관리를 해볼 수 있도록 저도 이 어플과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플을 이용을 하시면은 신촌 인근에서 다양한 제휴 서비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학회원의 80% 이상 가입이 확인될 경우에는 홈 화면 배너 2회 사용, 그리고 브랜드 및 제휴사 할인 쿠폰 지급, 추후 제휴 방향성 해당 동아리 위주 검토 등의 혜택을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가입률이 너무 저조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공지방에도 올려드리겠지만 기프티콘 이벤트 같은 것들 진행을 하고 있고 오류 신고를 해주시거나 건의사항 뭐 문의해주시면 막 추첨을 통해서 네이버 페이 3만 원 준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 공지 보시고 이제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지사항은 이렇게가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플리케이션 관련이나 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발표자분들 나오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들리실까요? 네.
일부 발표받게 된 5조 노희중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의 주제는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어떻게 행렬의 고유값들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 그 여러 가지 방법들과 장단점, 개선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설명대수 기초 개념들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AX는 람다 X가 성립하는 0벡터가 아닌 X와 그에 해당하는 이 람다를 저희는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이라고 합니다. 예. 이 AX는 저희 X 벡터를 성형 변환해 준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X 벡터를 A로 성형 변환해 준 결과가 X 벡터의 스칼라 곱과 같더라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이러한 고유 벡터들로 스팬된 공간인 저희 아이겐 스페이스에서는 이러한 성형 변환을 그 성형 변환 A를 스칼라 곱으로 다룰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많은 문제들을 스칼라 프로블럼으로 단순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닮음이죠. 네,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의 B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그 논싱글러 X가 존재하면은 저희는 B를 A의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는 그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동일한 성형 변환으로 작용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A를 B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논싱글러 X의 인버스인 X-1 예, 이게 성형 변환으로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쓰고 있는 I의 그 칼럼 벡터들 저희 E1, E2 이거 말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그 벡터들을 좌표 기저로 해서 좌표계를 쓰고 있는데 이거에서 저희 X의 칼럼 벡터들을 기저로 하는 좌표계로 변환해 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즉, 이 라고 하면은 이 V를 X의 좌표계로 먼저 변환시켜주고 거기서 B로 성형 변환을 해준 뒤 그리고 그 X로 곱해줌으로써 다시 저희 좌표계로 변환해온 결과가 V를 A로 성형 변환한 결과와 같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닮음에 대해서 중요한 성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성다항식, 저희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죠. 이게 닮음 관계에서는 완전히 동일하더라. 예,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계산되는 이제 아이겐밸류와 대수축 중복도, 비하적 중복도 또한 동일하더라. 이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증명은 여기 보시면은 첨부해 두었고, 이 Z가 스칼라라는 점만 봐주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예, 저희는 보통 여기 Z자리에 람다 넣어서 계산했죠. 이게 0이 되는 근이 이제 아이겐밸류겠고요. 이게 그 다항식의 근이다 보니까 아이겐밸류가 개수들이 실수더라도 저희 허수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몇몇 그 아이겐밸류들이 컴플렉스일 수도 있다는데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닮은 관계에서 아이겐 스페이스의 관계. 단순하죠. 이게 이 람다가 그 A의 A 상형 변환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작용하는 공간인데 이거를 이제 그 X 좌표기로 변환한 공간에서 똑같이 스칼라 곱으로 작용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구장창 다뤘던 내용이죠. 저희 대각화입니다. 사실 이 대각화가 앞에서 본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A의 그 도메인 내의 어떤 벡터든 X에서는 이제 A로 상형 변환하는 결과가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 람다 곱을 의미하는 거죠. 로 단순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 X가 저희 아이겐 벡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겐 벡터들을 좌표계로 어떤 벡터든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대각화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non defective 매트릭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봐주시면 되시겠고, 이 그 디펙티브 아이겐 밸류가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이거 저희는 매트릭스를 디펙티브 매트릭스다라고 하고 대각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씁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러한 A는 Q 람다 Q 에르미션을 만족하는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존재할 때 A를 유니터리리 다이애고널라이저블 하다라고 합니다. 저희 원래 많이 쓰이던 직교 대각화가 컴플렉스 버전으로 범용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얼 필드에서는 저희 시메트릭이면 직교 대각화가 가능했는데 이게 범용화된 개념인 만큼 조건도 더 완화가 됐습니다. 저희 노멀 매트릭스면은 이 유니터리 다이애고널라이저블 하고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완화됐다 보니까 시메트릭이 아니지만 이렇게 노멀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저희 좀 이따 다룰 건데 이 스큐 에르미션 이런 경우가 그에 해당하고요. 어, 네, 참고로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범용화된 버전이 이 에르미션 매트릭스인데 이때 허수 성분의 경우에는 그 전치가 켤레근으로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거는 이제 에르미션 하면은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네. 스큐 에르미션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넣어보시면은 노멀이 성립하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예제 들고 와봤는데요. 네, 여기 아래 두 번째 예시 봐주시면은 이게 저희 사실 시메트릭하긴 좋은데 에르미션이 아닌데 직교 대각화가 가능한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 보통 시메트릭이 일반화된 경우가 에르미션인데 원래 여기 에르미션이 성립하려면은 이 i의 대칭된 부분이 마이너스 2i여야겠죠. 근데 이건 그냥 2i입니다. 근데 이 부분 이제 대각화 시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교 대각화가 잘 된다는 점. 그래서 이 유니터릴리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의 필요 충분 조건은 저희 단순히 원래 시메트릭이 아니고 더 완화된 노멀 매트릭스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복습은 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어 분해에 대한 설명이고요. 모든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 Q가 유니터리라는 점, 그리고 T가 쿼트라이앵글이고, 그리고 A와 T는 여기 보시면은 Q가 유니터리라서 Q의 역행력이 이렇게 Q 에르미션으로 되게 됩니다. 즉 Q, T, Q 역행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닮음이기 때문에 A의 고유값들은 T의 고유값들과 같고 T가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기 때문에 T의 대각성분에 반드시 나타나더라. 그렇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잘 까먹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모든 정방 행렬의 경우에는 저희 슈어 분해를 가지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 수학적 귀납법 이용해서 증명할 예정입니다. 일단 원바이 원에서 슈어 분해가 되더라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매트릭스 A를 n by n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1과 n-1 해서 분해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n-1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n-1 by n-1 매트릭스에 대해서 슈어 분해가 됨을 가정할 거고요. 이 존재 n-1에서 존재를 가정한 걸 따라서 n by n 매트릭스에서 슈어 존재하더라. 그래서 1에서 성립하고 n-1에서 성립하고 m에서 성립하니까 즉 모든 매트릭스는 이제 슈어 분해가 되더라를 이렇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증명 첨부는안데 한번 보시면은 1일 경우에는 뭐 자명하죠. 네, 이렇게 하면 성립하고요. 저희 2일 경우에는 A의 어떤 아이겐 벡터 하나 잡아서 노멀라이즈해서 여기 한쪽 칼럼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이게 n by n 매트릭스잖아요. 이게 U가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될 수 있도록 남은
n-1, n-1 그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orthogonal 분해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를 U 에르미션 AU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곱해주면은 이렇게 4가지 성분이 나오고요. 특히 여기서 이 왼쪽 아래 이 두 번째 로우 첫 번째 컬럼이죠. 이 값은 이제 그 저희가 AX가 람다 그 고유값 고유 벡터 때문에 이 람다 X가 되고 람다는 스칼라서 앞으로 뺄 수 있죠. 네, 여기서 참고로 저희 X랑 이 U 햇이 서로 그 직교하도록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돼서 이 그 왼쪽 아래 성분이 0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람다 이거 스칼라죠. 여기서 람다는 이거 B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를 원래는 이제 U 햇 에르미션 A U 햇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 새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n-1에서 슈어 분의 존재를 가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롭게 존재를 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이게 뭐 그 어퍼 트라이앵글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거 말할 건데 헷갈리시면 안 될 게 그 C가 어퍼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시밀러하게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지 C가 어퍼 트라이앵글이라는 거가 아닙니다. 만약에 C가 어퍼 트라이앵글이라면은 이 U 에르미션 AU가 바로 그 어퍼 트라이앵글로 성립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의미가 없고요. 네, C를 이런 식으로 그 V, 그 T 햇, V의 에르미션 이렇게 슈어 팩토라이제이션으로 존재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Q라는 행렬을 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곱해서 봐주면은 네, 저희 임의 어떤 A 행렬에 대해서 이 잠시만요. 네, 이게 이제 그 어퍼 트라이앵글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이고 그래서 네 보시면 여기 어퍼 트라이앵글 확인할 수 있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임의의 그 A에 대해서 그 Q로 이렇게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 된 그 어퍼 트라이앵글이 존재하더라. 즉 슈어 분해가 존재를 하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게 몇 단계로 나눠서 지금 뭐 해당 폼을 만들어가는 증명을 한 게 아니고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슈어 분의 존재를 증명했죠. 이게 저희 이제 좀 이따 다룰 그 인피니트 메소드로의 암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해진 특정 단계만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서 수없이 반복해서 이걸로 점차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네, 저희 목적이 그 이번에 아이겐 밸류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슈어 분해에 대해 알아본 것도 이게 대각성분의 아이겐 밸류들을 표시해 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용하게 쓰여서 그런 거고요. 그러한 방법들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게 이 슈어 분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슈어 분해를 써주고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은 그때 대각화나 이제 유니터리 다이거널라이제이션 쓰면 된다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겐 밸류들을 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대충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저희가 그 커봤자 4차당식의 특성 방정식들 풀어가면서 고유값들을 구해왔는데 이런 방법의 필요성을 그래서 못 느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차 이상의 다항식의 경우에는 정확한 근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펀더멘털 디피컬티라고 하는데 이게 증명이 또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산들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아이겐 밸류들을 구해보자 그리고 틀어가지고 한번 수렴해 가면서 구해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 일반적인 매트릭스를 아이겐 밸류가 드러나는 그 스트럭처드 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코스트가 비효율적이라서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이렇게 헤슨베르크 폼으로 그 1차적으로 한번 죽여줄 거고요. 그 뒤로 이제 그 어떤 연산들을 반복해 줘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 아이겐 밸류가 들어가는 어퍼 트라이앵글 그 폼으로 점차 수련을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결국 슈어 분해나 대각화를 통해서 이제 이 행렬의 아이겐 밸류가 드러나는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겐 밸류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방이 막 연산해서 바꿔놨는데 아이겐 밸류가 다르면은 아무 쓸데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겐 밸류가 시밀러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유지하기 때문에 이 계속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Q 보면 이게 유니터리고요. 이런 식으로 곱해줘서 예, 결국 어떤 t로 바꿔주는데 이거는 아이겐 밸류가 동일하더라. 왜냐?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그렇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무한대로 갈 때 수학적 bin합법에서 아까 제가 대충 언급해 드렸죠. 네, 몇 번 적용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컨버지스 한다는 거. 네.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에르미시형일 때랑 넌 에르미시형일 때 할 건데 여기서 봐주실 거는 결론적으로 그 연상이 네, 두 단계로 나눴을 때보다 두 단계로 나눴을 때가 더 효율적이더라. 이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에르미션, 헤센베르크 폼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이 정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어퍼 트라이앵글로 바꿔줄 때 이 정도 쓰이더라. 근데 이게 두 단계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하면은 M 내제곱 플랍이라서 비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하자. 이렇게 했고요. 이거 그 애니메이션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이게 더 효율적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바꿔줘서 M 내제곱보다 훨씬 효율적이겠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여기는 헤센베르크 폼인데에 비해서 여기는 트라이 다이애거널 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헤센베르크 폼 잠시만요. 이거에서 이거의 트랜스포즈 취했을 때 A가 그 에르미션이니까 결국 이것도 네, 이 결과도 에르미션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도 에르미션이겠죠? 근데 어퍼 트라이앵글인데 에르미션이다? 그럼 이제 여기 0을 여기로 채워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트라이 다이애그널이 되더라. 이렇게 고요. 더 잘 줄여줬으니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연산할 때는 연산이 더 줄어들겠습니다. 예, 이제 아이겐 밸류들을 직접 구해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저희 네, 아이겐 밸류 하나만 구하는 방법들을 먼저 알아보고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아이겐 밸류들을 그 한 번에 구해 나가는 방법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 이러한 방법들을 볼 거고요. 여기 파워, 그 다음에 인버스, 그 다음에 레일레이 쿼션트 이렇게 할 건데 이 뒤에 나오는 방법들이 앞에 그 단점들을 커버해주고 예, 좀 더 개선시킨다 이런 식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레일레이 쿼션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RX는 이거다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어, 네. 임의의 어떤 고유 벡터 X가 A의 고유 벡터로 하면은 저희 뭐 그에 가까운 어떤 Y 이렇게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Y로 어떤 X의 고유 값인 이 람다를 유추하고자 할 때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넣어서 보면은 여기 X 집어넣어서 보면은 여기 람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 이렇게 해도 이게 람다 X 그러니까 이것도 람다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한번 그 책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곱으로 네 빠르게 사라지더라. 그래서 성능이 더 좋아서 저희 이 레일레이 쿼션트를 앞으로 계속 이용할 예정입니다. 네, 신규 아이겐 밸류를 알아내는 그
대표적인 방법인 파워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A를 대각화 가능한 정방 행렬이고 저희 유니크 largest 아이겐밸류 이게 좀 중요하죠. 네, 이거를 가질 대로 저희 가정을 했고요. 이를 이용해서 이제 A를 여러 번 곱해 나가면은 네,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네, A의 K제곱이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래서 스몰 xi들이 여기 보면은 x의 이제 아이겐 벡터들, x의 칼럼 벡터들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더라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람다 1이 저희 가장 큰 그 아이겐 밸류를 했죠. 이게 그래서 k가 무한으로 가면은 결국 람다 1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사 가능하더라 라고요. 여기 양변에 임의의 벡터 z를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x1 나와 있죠. 저희가 x1을 구하고 싶은 거라서 이제 x1이 나오고 이거 이제 이렇게 네, 그 노멀라이즈 해주면은 x1을 이렇게 a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더라. 이게 파워 이터레이션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1의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저희가 구했잖아요. 아까 배웠던 이 레일레이 쿼션트를 이용해서 넣어주면은 람다 1에 대한 추정값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 네, 알고리즘 네, 보면은 단순하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컨버전스 성능이 람다 1분의 람다 2의 절대값의 k제곱만큼 이제 고유 벡터는 수렴해 나가고 고유 값은 이거의 제곱만큼 수렴해 나가더라. 이런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충 퉁치고 넘어갔는데 이 k제곱 하는 거가 그 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이 뭐 저희가 지금 대각화 가능하니까 x가 n개의 이제 성형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팽 가능하니까 그 상형 결합으로 임의의 Q0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0를 AK로 이제 상형 변환을 해준 거가 이런 식으로 식이 나타나겠고요. 여기서 람다 1이 충분히 크고 람다 2가 그에 비해 작으면은 이 람다 1분의 람다 2의 K승 때문에 나머지 값들이 점차 0으로 수렴해 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되고 결국 이 람다 1과 람다 2의 상대적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이 성능이 네, 결정되더라를 그렇게 씁니다. 하지만 이 파워 이터레이션은 그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방금 성능이 람다 1분의 람다 2 절대값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충분히 작지 않다면은 즉 유니크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느린 수렴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그 가장 큰 아이겐 밸류만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인버스와 렐레이 이터레이션에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인버스 이터레이션은 그 임의의 어떤 고유값 여기 지금 참고로 여기는 라지스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것의 추정치를 사용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 나가는 방법이고요. 핵심은 결국 계속 곱해 나가는 거라서 파워 이터레이션하고 형태는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핵심은 a 대신에 a-μi의 인버스 계산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은 네, V 고유 벡터 똑같고 고유 값은 다르죠. 고유 값은 람다 i면은 이건 람다 i 마이너스 뮤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벡터가 동일하다는 거가 이제 그건데 네, 아까 파워 이터레이션하고 동일하게 이 a 마이너스 뮤 i 마이너스 1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면은 그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네, 만약에 뮤가 람다 i에 가깝다면은 이게 굉장히 클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그 나머지 항들이 그 사라지겠죠.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래서 이걸 곱해 나가는 파워 이터레이션이 매우 빠르게 수렴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나오겠습니다. 아까는
그 가장 큰 고유값에 상응하는 고유 벡터가 나왔던 거에 비해서 이거는 그에 상응하는 그 고유 벡터가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네, 다른 아이겐밸류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뮤가 충분히 그 람다 i에 가깝다면은 이 값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뮤가 쓰인다는 거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 네, 이 성능은 이렇게 그 람다 i가 저희가 그 추정했던 뮤에 가장 가까운 고유값이고요. 이게 두 번째로 가까운 고유값입니다. 이거의 이제 K승, 이 K승이 이제 성능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거는 아까 이 부분씩 참고하시면은 저희 사실 이거 그냥 파워 이터레이션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레일레이 쿼션 그 이터레이션 다룰 건데, 여기서 차이점은 앞에 거하고 차이점은 뮤 대신에 저희 좀 더 좋은 추정량, 레일레이 쿼션트를 통해서 전 단계의 고유 벡터를 통해 그 고유값을 추정하고 그 고유값을 뮤 대신 사용해서 람다 i 마이너스 뮤 값이 훨씬 커지게 해서 속도를 향상시켜 보자, 이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뮤였죠. 근데 여기는 람다 k-1번째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이터레이션을 쓴다는 거고, 그리고 그 람다 k-1 여기서 람다 k,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한 고유 벡터를 바탕으로 레일레이 쿼션트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거 보겠습니다. 예, 컨버전스는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큐빅이죠. 네. 이게 큐빅으로 수렴해 나가는 알고리즘이 뭐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상당히 좋다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잠시만요. 이러한 이제 실제 고유값들을 구해 나가는 예제인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A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이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모른다고 가정하고요. 저희는 200에 가까운 어떤 고유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3 플러스 루트 5가 5.2361인데 200으로 추정하는 게 상당히 구린 추정값이거든요. 근데 한 번 돌렸더니 바로 5.3355로 가고 세 번 돌렸더니 바로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나오는 아주 좋은 성능을 가졌더라.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본 그 방법들이랑 성능 한번 비교해 볼 건데, 파워 이터레이션의 경우에는 이랬고요. 그리고 이게 레일레이 쿼션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곱이 된다는 거. 그래서 레일레이 쿼션트가 효과적인가 쓰는 거겠죠. 이렇게 전 단계보다 K배만큼 K 제곱만큼 빠르게 되더라. 그렇고요. 그래서 인버스 이터레이션은 이 K 제곱만큼 빠르게 여기서는 2K 제곱이죠. 예, 2K 제곱만큼 빠르게 되는 거는 동일한데 대신에 이 뮤를 저희가 람다 i에 가깝게 그 추정해줘서 네, 성능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더라. 이게 제곱은 같아도 그 값이 다르겠죠. 안에. 네, 그리고 레일레이 쿼션트의 경우에는 그 둘보다 또 그 성능이 훨씬 좋더라. 네, 이렇게 고유 벡터의 차이가 그 엡실론 정도라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레일레이 쿼션트 이용해서 제곱되고 그거를 한 번 더 넣어줘서 세제곱으로 전 단계보다 세제곱 빠르게 수렴한다. 이게 있습니다. 이 도식화 레일레이 쿼션트 이터레이션에 이게 성능을 도식화한 건데 이렇게 여기 레일레이 쿼션트를 이용했을 때 제곱되고 이거를 또 추정값으로 사용해서 저희 세제곱으로 더 좋아지더라. 그렇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는 아이겐밸류 하나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뤄봤는데, 지금부터는 여러 개의 아이겐밸류에서 모든 아이겐밸류들을 다 구하는 방법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결국 저희 뭐 여기 주제만 봐도 알겠지만 메인은 QR 이터레이션인데요. 이 QR 이터레이션은 앞서 살펴본 방법들과 다르게
행렬의 모든 아이겐 밸류들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이 QR의 이터레이션의 기초가 되는 orthogonal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orthogonal 이터레이션은 임의의 알게의 아이겐 밸류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R은2에서 출발해서 이를 일반화시켜 보겠습니다. R은2에서 출발했을 때 직교 벡터 Q1, Q2 하고 이거 A 곱해 준 거 보면 아시겠지만 파워 이터레이션이죠. 예. 이렇게 해서 계속 해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 Q1의 orthogonal한 공간으로 프로젝트 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제 orthogonal한 공간으로 프로젝트 안 하면은 아까 파워 이터레이션에서 그렇다시피 그 가장 큰 그 largest eigenvalue의 값에 의해서 점차 그쪽으로 수렴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두 개 설정해 놨는데 둘 다 그 고유 벡터가 가장 큰 고유 벡터 그쪽으로 수렴해 나가겠죠. 저희는 두 개를 찾고 싶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 orthogonal하게 프로젝트 해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1 트랜스포즈 이거가 저희 프로젝터죠. I-이거가 X1의 그 오토고널하게 계속 프로젝션 해주는 거고요. 이 과정들을 반복해서 이 과정들을 이제 파워 이터레이션 해서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Q1은 저희가 뭐 그렇다시피 이제 X1으로 갈 것이고 이제 X1, X2 그 다음 큰 게 이제 X2잖아요. 네, X1, X2로 이제 스팬되는 공간을 이제 Q1하고 계속 그 예, 일로 가는데 계속 올소그널하게만 Q1에만 올소그널하게 해주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스팬돼 있었으면은 저희는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스팬하는 공간은 같더라 그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이 orthogonal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그 아이겐밸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할 수 있겠는데 이 EQK의 트랜스포즈 AQK가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되더라. 그렇게 해서 찾아낼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아까 슈어 분해와 굉장히 비슷한 동일한 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QK가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아니라서 슈어 분해가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서 원래 아이겐 밸류도 장담을 못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이겐 밸류도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이 그림처럼 되는데 이 레프트 로어 네, 엔트리가 0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Q1, Q2가 그 오토고널 하니까 이 값이 0이 되고요. 그리고 이 대각성분들이 아이겐 밸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아이겐 밸류가 보정이 되고 그리고 그 저희가 얻어낸 폼이 어퍼 트라이앵글러니까 그 대각성분의 아이겐 밸류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스팬 이렇게 같기 때문에 이 Q로 그 저희 X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 해보면은 네, 결론적으로 이 VI를 이런 식으로 곱해준 게 네, VI를 그 람다 I 즉 람다 I가 고유값이고 VI는 그에 상응하는 고유 벡터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네, 고유값이 결국 그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존되고 그게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러기 때문에 대각성분이 나타나더라. 그렇겠습니다. 저희가 R은 2에서 출발했잖아요. 이제 R이 그냥 어떤 거든 네, 제너럴한 R로 그 한번 일반화 시켜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R계의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XR이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생각해 보시면은 Q1이 있고 그리고 Q2는 Q1에 계속 orthogonal하게 그 프로젝션을 했고요. 저희 Q3는 이 1, 2에 둘 다 orthogonal하게 계속 프로젝션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많이 본 모습입니다. 저희 클래시컬 그 그람 슈미트와 아주 완전히 동일한 그 과정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저희 클래시컬 그람 슈미트와 동일하더라. 이거 클래시컬 그람 슈미트의 결과가 저희 결국 QR 분해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은 결국 이게 우리가 찾던 오토고널 셋인 이제 QX로 수렴해 나가더라. 그렇겠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이제 X의 아이겐 벡터들이 모두 인디펜던트 하니까 이거는 이제 균형이 존재하고요. 풀 컬럼이니까. 어쨌든 이게 아이겐 벡터의 집합이고 이게 아이겐 밸류 그의 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식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XR은 QX, RX 이거를 바탕으로 식을 한번 전개해 보면은 이렇게 네, 여기 XR에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참고로 여기서 QX는 그 아직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QX의 뭐 트랜스포즈를 역행렬로 이용해서 막 변환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대신 RX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 컬럼이고 그 스퀘어다 보니까 역행렬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저희가 앞에서도 사용했던 이 Q의 트랜스포즈 AQ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됐고요. 이게 풀 컬럼이고 그걸 R이 풀 컬럼이다 보니까 결국 대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결과 R 람다, R 인버스 이게 모두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입니다. 왜냐면은 이 람다는 다이애고널이니까 어퍼 트라이앵글이고 그리고 그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결국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죠. 그래가지고 이거의 곱인 그 이 Q 트랜스포즈 AQ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고 그래서 이게 고유값 그 대각화가 된 거잖아요. 그 고유값도 여기 람다에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고유값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은 아까처럼 스팬이 같다는 이유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어떤 R에 대해서든지 이 Q 트랜스포즈 AQ가 이걸로 수렴하고 이 네, 고유값을 대각성분으로 가지는 상삼각형 행렬로 그 분해가 가능하더라. 이거고요. 저희 뭐 몇 개든지 구할 수 있는데 최대로 구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R에 n을 안 넣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R에 n 한번 넣어서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R이 n이다 보니까 네, QX도 저희 유니터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Q 트랜스포즈 AQ를 그 전개시켜 놓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만들 수 있고요. 이것도 뭐 당연히 그 업트랭글러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아까는 만족 못했던 유니터리를 만족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제 완전히 슈어 분해가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QR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소그너 이터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조금 다르게 이용한 거겠습니다. 이제 퓨어 QR 알고리즘 왜냐면은 저희 QR 알고리즘의 그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부에서 좀 이따 개선을 나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퓨어 QR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간단하죠. 세 줄에다가 글자 수도 못 필요 없고. 네. 한번 음, 그게 왜 이렇게 되는가? 아까 되게 힘들게 했던 그 오소그널 이터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화가 되는가를 살펴보면은 네, 정의에 따라 어쨌든 이거의 이제 핵심은 저희 T를 그 T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구해 나가는 건데요. 네, 이 T 간의 관계를 좀 그 식전개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저희가 아까 오소그널 이터레이션에서 이게
그람 슈미트인 거를 저희가 확인했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 대입해서 네. TK는 자리에 이거를 넣어서 이렇게 되고 이 TK 플러스 1 이걸 이용할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왼쪽에 QK 플러스 1 트랜스포즈 이게 유니터리이기 때문에 그 역행렬하고 같죠. 그래서 이 그 좌변에 QK 플러스 1의 트랜스포즈 곱해주고 우변에 QK의 트랜스포즈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잠깐만. 네,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요. 저희가 6K 플러스 1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면은 이렇게 상당히 아까 저희가 원하던 그 간편하고 간편한 폼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6K 플러스 1은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유니터리의 곱이가 유니터리가 사실 그거잖아요. 로테이션이고 디플렉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 반복한 것도 여전히 그 오소근 로테이션이거나 리플렉션이기 때문에 이 UK 플러스도 유니터리 매트릭스 X 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럼 이제 저희가 TK를 이런 식으로 구했으면 TK 플러스 1 구하는 거는 이것만 바꿔주면은 구할 수 있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매번 반복해가지고 TK 플러스 1을 이렇게 구해주고 그 TK 플러스 1을 다시 QR 분해하고 그 이제 다시 IQ로 곱해줘서 또 구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 나가면은 저희가 원하는 폼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시메트릭의 경우인데, 네, 이게 A가 그 시메트릭이면은 이것도 시메트릭이겠죠? 근데 이게 그 삼각행렬의 그 삼각행렬이 대칭 행렬이려면은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더라. 그렇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QR 분해하고 IQ 분해해서 점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고유값으로 다가가는 이 예제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이제 베이직 QR 이터레이션 알아봤고 나머지는 이제 2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발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주식을 이렇게도 치는 게 고생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맞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제일 큰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알고리즘 생활 수익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신규 아이겐밸류 구하는 세 가지 있습니다. 네. 그냥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요소도 큐브 크기로 해가지고 그게 제일 성공을 하셨어요. 네. 그게 뭔가 그게 앞에 두 개에 비해서 무조건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게 제일 뭔가 제일 좋은 대신에 또 뭔가 수익을 더
나도 전화 뭐 계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면은 만약에 미우가 저희가 좀 적절하게 만약에 고유값들이 촘촘하게 있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미우가 갈 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그 가장 큰 아이겐밸류로 가는 파워 이터레이션을 생각하면은 뮤를 엄청 크게 잡아버리면은 그것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방법들이 그대로 이용되고 계속 개선되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있어요. 뭐가 제일 네. 있을 수 있을까? 네. 두 번째 그때 이제 전체 알갱이를 구하는 것을 초분할 방법이나 추가하는 방법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를 뭔가 짧게 한 문장 질문하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다. 일단 기본은 orthogonal 이터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이제 결과를 분해를 해보니까 QR로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었더라. 그 내용을 봐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선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은 일단 orthogonal 이터레이션의 방법이고 그렇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8시 12분까지 잠시 휴직하고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네, 2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부 발표를 맡은 조은수고요. 우선 앞서 1부에서는 희주님께서 QR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2부에서는 그런 QR 이터레이션을 개선한 방법들과 또 고유값 분해를 하는 다른 방법들, 그리고 SPD 계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QR 이터레이션의 단점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은 효율성 문제인데 이 문제는 쉽게 말해서 그 계산 비용이 크냐 작냐를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큐어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트가 약 n의 3승만큼 드는 QR 분해를 최대 n번 반복하기 때문에 약 n의 4승만큼 플롭이 소요되어서 차원이 큰 행렬의 경우에는 이 플롭이 굉장히 커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렴성 문제인데 이 수렴성 문제는 그 수렴의 성능 또는 그 속도가 고유값들의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고유값의 크기가 같을 경우에 그 정상적으로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행렬이 있을 때 그 고유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크기가 같은 두 고유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의 방향으로 수렴하지 않고 그 같은 크기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방향의 고유 벡터에 그 수렴하려는 경향을 보여서 수렴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자세한 과정과 원리는 뒤에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큐얼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행렬 A를 큐얼이 더 빠르게 계산될 수 있는 형태인 히센베르크 행렬로 바꾸는 건데요. 이때 A는 큐얼 이터레이션 때와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대각화가 가능하고 고유값이 서로 각기 다른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행렬 A를 어펄 헤센베르크 행렬로 만들어준 후에 그 행렬 H에 큐얼 이터레이션을 적용해서 그 행렬 T가 A의 고유값을 대각 원소로 갖는 상삼각행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행렬 A를 어떻게 해야 헤센베르크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까를 봐야 하는데 어펄 헤센베르크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 대각선 밑에 그리고 सब다이고널 밑의 성분부터 모두 0으로 만들어주는 행렬임을 고려를 하면 저번 세션에서 다뤘던 그 하우스홀더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렬 A에 Q1 트랜스포즈를 곱해주어서 첫 번째 열의 सब다이거널 밑에 성분부터 모두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뒤에 그 고유값 보존을 위해서 Q1을 다시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1열의 성분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 그림을 보시면 이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어플 헤센베르크 행렬 H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소리가 이렇게 들어.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플 헤센베르크 행렬 H를 구할 수 있음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 하우스홀더 매트릭스 Q의 형태를 저번 세션에서 다뤘지만 리마인드 하실 수 있도록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은 그
왜 바로 상삼각 행렬이 아니라 중간에 헤센베르크 형태를 거쳐서 만들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대각 성분 아래의 성분들을 모두 0으로 만드는 하우스홀더 리플렉터를 적용하면 그 고유값 보존을 위해서 다시 Q1을 곱했을 때 0으로 변했던 성분들이 다시 또 0이 아닌 값들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0으로 변했던 성분들은 다시 0으로 다시 다른 값들로 바뀌지 않는 이 헤센베르크 폼 리덕션을 먼저 택하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일부에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H를 개선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상당히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간단하게 이 그림을 보면 우선 이 행렬 A에다가 그 하우스홀더 매트릭스 Q1을 곱해주면 이렇게 섭다이거널 밑에 성분들부터 모두 다 일렬이 0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트랜스포즈 형태를 곱해주었을 때 네, 이렇게 되고 잠시만요. 그 처음에 하우스홀더 매트릭스 Q1을 곱해주면 이 1행이 고정된 상태로 수업 다이애고널 밑에 원소들을 모두 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Q1 트랜스포즈를 곱해주었을 때는 행이 아니라 이 열이 고정된 채로 1열의 성분들은 바뀌지 않고 그 나머지 성분들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두 번째 스텝을 거쳤을 때는 처음에 이 행이 고정된 채로 되고 그리고 또 트랜스포즈를 곱해주었을 때는 2열까지의 성분들이 고정된 채로 업데이트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곱해주면 어플레센버그 형태의 매트릭스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제를 가져와 봤는데 이 매트릭스 Q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P를 구하는 과정은 저번 세션에서 다뤄주신 과정과 비슷해가지고 자세한 과정과 원리는 설명하지 않고 대략적인 계산 과정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행렬 A에서 A11 원소를 제외한 그 밑에 성분들을 벡터 X로 두고 그리고 벡터 V는 이 X에다가 X의 놈과 단위 행렬을 곱한 값을 더해 주어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P 계산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V 트랜스포즈 V와 V 곱하기 V 트랜스포즈를 구해주어서 이 밑에 쉽게 대입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P 행렬의 값이 나오고 이 나온 P 행렬의 값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Q 행렬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에다가 Q 트랜스포즈와 Q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밑에 섭다이거널 밑에 성분만 0으로 나타나는 그 어플레센베르크 형태의 매트릭스를 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A의 고유값들은 유지가 되면서 퓨어 이터레이션 시에는 수렴 속도는 빨라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구한 행렬 H를 어플레센베르크 형태 매트릭스 H를 촉구 행렬로 두고 나머지 과정들은 앞 1부에서 다뤄주신 큐어 리터레이션의 과정들과 동일한데요. 이때 조금 다른 점은 저희는 계속 TK-1이 계속 어플 헤센베르크 형태를 띠므로 이때 저번 세션에서 다뤘던 각 성분을 0으로 바꿔주는 기븐스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상삼각 행렬 RK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K-1에 기븐스 로테이션을 1부터 n-1까지 곱해주게 되면 각각 1열부터 n-1열까지의 섭 다이애고널 성분들이 모두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섭 다이애고널의 성분들이 0으로 바뀌어서 어플 헤센베르크 형태에서 RK는 상삼각 행렬로 업데이트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K는 다음과 같이 또 반대로 RK와 기분스 로테이션을 다시 곱해준 형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기분스 로테이션을 곱해줄 경우에는 그 기분스 로테이션을 통해서 0으로 바뀌었던 성분들이 그 전과 동일한 값은 아니더라도 0이 아닌 성분들로 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삼각 행렬이 되었던 그 형태가 다시 어플 헬센베르크 형태가 되어서 TK는 또 어플 헬센베르크 매트리스가 됐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TK의 0이 아닌 그 성분들이 점점 작아져서 0으로 수렴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는 A의 고유값들을 대각원소로 갖는 그 상삼각 행렬 T로 수렴할 수 있다. 이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코스트를 계산을 하면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선 이것도 일부에서 다뤄주시는데요. 헤센베르크 폼 행렬 H로 만들어주는 거에서는 약 n의 3승만큼 플롭이 들고 이 QR 이터레이션을 적용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약 n의 3승만큼 들어서 둘을 또 합해준 최종 코스트는 약 n의 3승만큼 들어서 그 QR 이터레이션의 플롭이었던 n 4승에 비해서 감소를 했다. 그래서 코스트를 줄이는 데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QR 이터레이션의 시프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전제는 그 QR 이터레이션 때와 달리 고유값들이 각각 다른 크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행렬을 어플센베르크 행렬 H로 설정을 해두고 적당한 시프트 값 6K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도 역시 QR 이터레이션의 과정과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TK-1을 QR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TK-1에서 6KI만큼을 뺀 값을 QR 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행렬 T는 A와 같은 고유값을 가지므로 이 고유값들을 대각성분으로 가지는 상삼각 행렬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점은 만약에 그 TK의 행렬 자체가 크기가 너무 커서 이거 자체에 QR 이터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그 비대각선 성분이 0에 가깝거나 또는 0일 때 이렇게 부분행렬로 나누어서 부분행렬 T1과 T2에 각각 QR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들을 얻어 그것을 이제 TK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들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프트를 활용해서 QR 이터레이션을 개선을 하려면 적당한 시프트 값을 잘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간단한 접근으로는 이 TK 행렬의 가장 lower right 성분을 시프트로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행렬 T는 A의 고유값을 대각 성분으로 가지는 상삼각 행렬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 TK의 그 lower right 성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가장 작은 고유값을 선택하는 것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TK-1, UKI의 고유값이 람다 I- U가 되었을 때도 그 고유값들 간의 크기 순서가 기존과 거의 같게 나타나므로 수렴성이 향상될 수가 있다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접근으로만 시프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 하나는 A가 실수행렬이지만 그 고유값이 복소수일 때는 이렇게 시프트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간단한 예시는 밑에 첨부를 해놨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성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행렬 T의 마지막 2x2 블록에 집중을 해서 간단한 방정식을 통해서 그 고유값들을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한 고유값들이 실수일 때는 그중 작은 값을 시프트로 사용할 수 있고 복소수라면 그
고유값이 이 복소수 뮤와 켤레 복소수의 형태의 고유값 쌍이 생겨서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시프트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럴 경우에는 실수 행렬이 아니라 복소 행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본 이러한 아이디어는 유지를 하면서 그 A를 복수 행렬 말고 실수 행렬 형태로 유지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프란시스 시프트입니다. 이 방법은 그 임의의 복소수 고유값 U를 시프트로 사용한 후에 그 고유값 쌍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 켤레 복소수 U 바를 또 다시 시프트로 사용하는 더블 시프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더블 시프트는 처음 시프트 뮤를 사용했을 때에는 복수 행렬이 되지만 두 번째 시프트 뮤 바를 사용하면 다시 실수 행렬로 돌아온다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밑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고유값 뮤를 시프트로 뮤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후에 여기 노테이션에 하나가 빠졌는데 뮤 바 옆에 i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뮤를 사용한 후에는 뮤 바를 두 번째 시프트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T2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U1, U2가 실수행렬임을 증명을 하면 T2도 실수행렬이 되는데 이 U1, U2가 실수행렬임은 이 밑 옆에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 T제곱 마이너스 ST 플러스 TI가 실수행렬이어서 그 QR분의 고유성에 따라 U1, U2도 실수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그 U1, U2가 실수행렬이기 때문에 T2도 실수행렬이 다시 된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그 1부에서 보았던 퓨어 큐어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그 퓨어 큐어 알고리즘 예대로 가져왔던 그 예제와 동일한 초기 행렬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시프트 값을 4로 선택해서 QR 분해를 해주면 QR 이터레이션을 하면 그 앞에서 봤던 퓨어 큐어 알고리즘보다 이 대각 성분들이 그 고유값 8과 3에 각각 더 가까워졌고 이 비대각선 성분들은 시프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작아졌다. 그래서 수렴성이 더 좋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본 거는 이제 QR 이터레이션의 단점을 개선한 방법들을 보았고 이제는 이 고유값들을 QR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서 그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코비 알고리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코비 알고리즘은 이 자코비 회전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실대칭 행렬 A를 대각 행렬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 행렬은 C는 코사인 세타고 S는 사인 세타일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세타 값은 이 C번 수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코비 행렬의 형태를 보시면 저번 세션에서 다뤘던 그 기븐스 로테이션과 같은 형태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은 기븐스 로테이션은 이 행렬을 이용해서 삼각행렬을 만들어내고 이 자코비 행렬은 이걸 통해서 그 삼각행렬이 아니라 대각행렬을 만들어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 알고리즘은 이 B와 C를 기반으로 하는 A 변환이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서 이 행렬 A가 대각행렬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제 방금 봤던 경우는 A가 2x2 대칭 행렬일 때고 이거를 이제 n/m 대칭 행렬을 확장을 한 경우에는 이제 그 자코비 행렬은 4개의 요소를 제외하면 단위 행렬인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A의 왼쪽에
J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A의 2개 행이 변하게 되고 A 오른쪽에 J를 곱하면 A의 2개 열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곱해주게 되면 0이었던 요소들이 그 다른 값으로 변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0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해서 곱해주게 되면 0이 아닌 요소들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 행렬의 형태는 다음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A 행렬의 성분들이 각각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여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코비 예제를 가져왔는데 이걸 또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리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게 다 설명을 첨부해 놔가지고 지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SVD에 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 SVD 분해를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값 분해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히들 아는 방법으로는 이 A 트랜스포즈 A를 통해서 고유값 분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SVD와 연관을 시키는 건데요. 우선 이 A를 다들 아시다시피 SVD 형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날라가고 이렇게 V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곱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A 트랜스포즈 A를 고유값 분해 대칭 행렬 A 트랜스포즈 A를 고유값 분해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보시면 저희가 아까 이 A 트랜스포즈 A를 SVD 관에서 나타냈을 때 이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가 결국에는 시그마 자체가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특이값들만 이제 대각 원소 특이값들만 제곱이 된 형태인 대각행렬로 나타난다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때 이 시그마 제곱 대각행렬이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들이 그 대각 원소로 나타나는 시그마 대각행렬과 같고 이 B와 B 트랜스포즈가 각각 고유값 분해에서 사용한 이 B와 B 트랜스포즈와 동일하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행렬 A와 시그마 그리고 행렬 V 그 V를 아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행렬 U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활용하면 이제 U를 구해서 그를 통해서 또 V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를 통한 변화는 펄튜베이션에 민감해서 언스테이블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그 행렬의 컨디션 넘버로 생각을 해보면 행렬의 컨디션 넘버는 가장 큰 고유값 또는 특이값과 가장 작은 특이값 또는 고유값의 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띈다고 할 때 그 A 트랜스포즈 A의 경우에는 결국에 이 컨디션 넘버가 A의 컨디션 넘버에 제곱이 되어서 커지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테이블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면 이 A 트랜스포즈와 A를 곱해 주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렬 A와 A 트랜스포즈 그리고 0으로 이루어진 에르미트 행렬 H를 설정함으로써 좀 더 스테이블하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 이 행렬 H를 이렇게 써있듯이 이렇게 고유값 분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잘 보이는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대략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VD 분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잘 채워주면 다음과 같이 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결국 이 시그마와 마이너스 시그마를 대각 성분으로 갖는 이 행렬이 D가 되어서 H의 고유값을 포함하는 그 행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H의 고유값들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1부터 마이너스 시그마 n이 됩니다. 근데 이제 A의 특이값이 그럼 뭘까 하면 A의 그 특이값 자체가 항상 0이거나 또는 0보다 커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A의 특이값은 이 H의 고유값의 절대값이 되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A의 싱귤러 벡터는 H의 고유 벡터에서 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방행렬 A의 SVD는 A를 바탕으로 에르미트 행렬 H를 생성을 하고 그 H를 고유값 분해를 해서 그걸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를 통한 변환이 왜 스테이블할까를 또 컨디션 넘버로 관련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을 했듯이 그 행렬의 컨디션 넘버는 다음과 같이 가장 큰 고유값 또는 특이값과 가장 작은 고유값 또는 특이값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H의 가장 큰 고유값과 가장 작은 고유값의 비율이 그 A의 가장 큰 특이값과 가장 작은 특이값의 비와 동일하기 때문에 컨디션 넘버에 그 변화가 없어서 스테이블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유값 분해를 통해서 SVD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 다이애고널라이즈와 다이애고널라이즈 과정을 거쳐서 SVD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바이 다이애고널은 한국말로 이중 대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 대각 행렬은 대각 성분 위 또는 아래의 요소들이 0이 아닌 값을 나타내는 경우를 뜻하고, 그 발음의 편의상을 위해서 이 바이 다이애고널라이즈를 이중 대각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이 A 행렬을 이중 대각 행렬 형태로 변환을 해준 후에 그 이중 대각 행렬 B를 그 대각 행렬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1단계와 2단계를 종합을 하면 다음과 같이 A를 표현할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SVD 분의 형태를 얻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SVD를 계산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그림으로 다음에 표현을 해놨고, 그렇다면 이제 이 이중 대각화는 어떻게 하는 걸까 하면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골룸화한 이중 대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음의 편의상을 위해서 GK 이중 대각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GK 이중 대각화는 그 A 행렬의 좌우에 하우스홀더 리플렉터를 번갈아 적용해서 0을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를 따르는데요. 아까 앞에서 봤던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행렬을 어펄 헤센베르크 행렬로 바꿔주는 하우스홀더 리덕션 과정과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밑에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이 행렬 A가 있을 때 행렬 A의 왼쪽에 직교 행렬 U1 트랜스포즈를 곱해주어서 첫 번째 열의 대각 원소 밑에 성분들을 모두 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직교 행렬 V1을 곱해주어서
첫 번째 슈퍼 다이애고널의 오른쪽을 0으로 바꿔주는데 이때 이 슈퍼 다이애고널은 그 대각 성분 바로 위에 위치한 성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B1을 곱해 주었을 때에는 이 슈퍼 다이애고널의 오른쪽을 0으로 바꿔주었고 첫 번째 슈퍼 다이애고널의 오른쪽을 0으로 바꿔주었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이쪽은 0으로 점점 변하고 이쪽은 이제 이쪽도 0으로 변해서 다음과 같이 대각 원소와 그 위의 성분들을 제외하고 모두 0이 된 이중 대각 행렬을 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본 이런 진행 과정은 A의 행과 열에 각각 하우스홀더 리플렉터를 적용을 하는 거여서 A와 A 트랜스포즈의 하우스홀더 QR 분해를 한 형태와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탈 오퍼레이션 카운트 자체는 QR 분해를 2번 한 만큼이다. 그래서 QR 분해의 2배로 나타난다 해서 약 이만큼의 플롭이 소요됨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저희는 이 플롭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이 GK 이중대각화를 바탕으로 이 1단계의 플롭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LHC 이중대각화와 3스텝 이중대각화 순서로 발전을 하면서 페이즈 1의 플롭을 줄인다고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부 발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피드백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피드백 있으신 분들 나오셔서 피드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드백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